번째 프로그램은 현행 유통산업 규제 현황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문상일 인천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문상일 교수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상일 교수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현재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정책심의회 전문위원 및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한국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유통법학회와 기업법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상임이사를 역임 중이시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부처의 연구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법학부 문상일입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발제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주제는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21대 국회가 이제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좀 많은 논란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이 유통업계에 대한 어떤 좀 더 강화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의원들의 입법 시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유통산업과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규제 현황, 그리고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정부 정책이라든지 입법부에서 유통과 관련된 어떤 입법 활동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어떤 유통 산업의 트렌드와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국내 유통 산업에 대한 어떤 규제 현황,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법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유통산업 현황과 규제에 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통시장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피부로 체감을 할 정도로 올 들어 이제 발생한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과연 지금 90년대 중반에 체계화돼서 이제 틀이 짜여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한 다른 유통 규제들이 이러한 국내외 유통산업 환경 변화에 적절한 프레임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어떤 유통산업 외부 환경 변화 요소를 수요 측면 그리고 공급 측면으로 구분을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뿐 아니라 주요 해외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몇 년이 지속이 될지 모를 정도로 장기적으로 이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라고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올 들어서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어떤 경제 위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반대로 소비자들의 어떤 그 구매 트렌드는 온라인 시장이 점차 이제 그 언택트 시장으로도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저가형 상품 그리고 건강 위주의 어떤 그 상품들이 급속하게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상당한 그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가 이제 상당 수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인구 감소와 더불어 1인 가구가 이제 점차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결과 대형마트 멀리 떨어진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보다는 편의점과 같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리고 대량 구매가 아닌 소량 구매 양파 한 다발이 아니라 양파 한 개 정도만 소비하는 이와 같은 근거리 소량 쇼핑이라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그 각종 모바일 기술이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기술이 이제 보편적으로 활용이 됨에 따라서 일명 커넥티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런 현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점차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어떤 오프라인 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시장보다는 온라인이나 이커머스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이런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재빨리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일명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이제 리테일링 서비스가 이제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유통업체, 특히 이제 그 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 영역을 이제 온라인과 결합을 시키는 이런 시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채널 영역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관리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그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IT 기술과 물류가 이제 급속하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외부 택배 회사를 이용하는 것을 국내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자체 배송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배송 기간을 단축시키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소비자들이 주문 후에 바로 신속하게 자기가 구매한 상품을 받아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소비자들의 구매 트렌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와 같은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 또 어떤 또 신기술이 또 등장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혁신 기술 등장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유통 사업자들의 판매 방식에 근본적인 어떤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차츰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트렌드, 기술 혁신, 그리고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이제 국경 간 어떤 장벽이라는 것이 온라인 시장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거의 해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통업체, 세계 굴지 어떤 10대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있죠. 뭐 아마존이라든지 미국의 이베이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의 전체 매출에 있어서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이 평균 10대 그룹의 경우에 36%를 차지한다라는 작년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62%가 해외 시장 매출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베이 같은 경우에도 53%가 국내 매출이 아니라 해외 매출에서 창출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급격하게 이런 국경 간 장벽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크로스보드 이커머스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온라인 사업자들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과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 매출 의존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어떤 구매 트렌드가 차츰 이제 온라인으로 이동을 해가고 있다가 올 들어서 급격하게 온라인 시장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어떤 유통 업체들의 어떤 점유율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오프라인 쪽이 15년도에는 한 70% 정도를 차지를 했다가 점차 온라인 쪽으로 이제 그 비중이 이전해가는 그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여러 뉴스를 통해서 각종 뭐 통계 자료를 보면은 온라인 매출이 사실상 오프라인 매출을 초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부터 19년 그 전년 대비 매출 증감률 추세를 보면 오프라인 쪽은 2019년에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점유율이 사실상 온라인 쪽으로 급속하게 이전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주제 하나가 이제 이러한 어떤 유통 시장의 어떤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정책들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 유통 관련 법제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유통산업 발전법, 대규모 유통업법, 그리고 뭐 상생협력법 이런 그 특별법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법들이 과연 국내 유통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적합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 그 1996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WTO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 제한이 이제 폐지가 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그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유통업체들은 아주 그 외국 업체들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아시는 뭐 까르푸, 월마트 이런 그 외국계 유통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이제 석권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유통산업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애초에 마련된 법률이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국내 유통산업을 보호하고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동법의 입법 목적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6년도부터는 외국계 그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제 경쟁력을 잃고 국내 시장에서 이제 철수를 합니다. 까르푸, 월마트가 이제 철수를 했고 이때부터 그 3강 체제로 이제 국내 시장은 이마트 그리고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이제 그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이 별도로 좀 소규모 소매 판매점을 슈퍼마켓 형태로 이제 입점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흔히 얘기하는 SSM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SSM이 전국 각지에 사실상 동네 슈퍼마켓이 있는 곳이라면은 아주 조밀하게 이제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중소상인이라든지 기존의 전통 어떤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2010년부터 이 유통산업발전법을 수차례 개정을 하면서 현행의 어떤 규제 장치들이 도입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출점 제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영업 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동법을 개정하면서 SSM이 무엇이다라는 정의 규정을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통 시장 주변 500m가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구역 내에서는 대규모 점포와 SSM이 입점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500m였던 보존구역을 1km로 이제 확대하는 개정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2012년도 개정에서는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신설 규정이 이제 도입이 되고요. 12년도에는 애초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의무 휴업일을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월 1에서 2회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뒀다가 그 이듬해에 이 규정 또한 또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8시였던 것을 아침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에 1, 2회가 아니라 2회로 월 2회에 강제 의무 휴업을 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이 돼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뭐 상권 영향 평가서, 지역 협력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절차를 강화시키는 규정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2017년부터는 여러 어떤 그 단체, 경제 단체라든지 뭐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2010년부터 도입된 이와 같은 출점 제한이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제도, 자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규제인가?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여러 연구 과제들이 이제 발주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다양한 내용의 어떤 연구 결과물들이 도출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소상인 그리고 지역 중소상인들이죠. 그리고 골목 상권 그리고 전통시장이 그만큼 보호가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이제 통계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 결과물에 따르면은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온라인과 편의점은 매출이 2배 이상 성장을 했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이제 그 성장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더라. 그리고 성장 한계에 도달했고 전통시장과 슈퍼마켓도 성장 정체 상태에 있더라라는 이와 같은 결과물이 도출이 됩니다.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자 추가적으로 지금 현행 어떤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 자 이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이라든지 골목시장이 활성화가 되는가? 자 그 명분이나 필요성이 없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규제가 있은 2010년 이후에 전국의 전통시장 수는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점포당 매출액도 증가를 하다가 2013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따르면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규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당 연구 결과물에서는 시사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그 규제 효과 분석의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은 전통시장 그리고 온라인 편의점 간의 어떤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형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 이후 전통시장으로 고객이 유입된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더라. 반대로 온라인이라든지 이제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는 그 시간에는 온라인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그냥 소량으로 구매하는 이와 같은 트렌드가 이제 형성이 됨으로써 오히려 전통시장으로 몰리기보다는 다른 유통 채널로 소비자들이 이동을 하더라라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출점 규제, 영업 시간 제한, 자 이와 같은 규제는 전통 시장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경우에는 장애가 되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사하는 바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인구 구조가 이제 변화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구매 트렌드가 변화하고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점차 활성화되고 각종 혁신 기술들이 이제 발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어떤 그 소비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특히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통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은 현행 유통산업 규제 정책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산업 발전법을 비롯한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그 90년 중후반 이후에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만 애초 목적은 국내 유통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10년 이후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요인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취지가 차츰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제에 따른 실효성이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이런 어떤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유통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가 상당히 중복되고 혼란스럽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적용되는 법률의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통산업 규제 정책의 큰 틀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이제 가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정부 부처별로 이제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규제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정책 수립 방향들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 준수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사실상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 영역을 추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우리나라 규제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 유통업체를 포커싱해서 규제해야 된다,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초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변형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유통산업 전체의 어떤 균형 발전이 저해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외국의 어떤 규제 내용과 비교해서 이제 살펴볼 시간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그 규제 체계는 유통 산업에 대한 규제 체계는 경제적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이라든지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 이런 측면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를 따로 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라는 입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출점 제한이라든지 그 지역 입지, 지역 제한,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각종 불공정 거래 규제, 자, 이와 같은 사업이나 영업 환경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이런 경제적 규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통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한 규제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대형마트라든지 SSM 그리고 백화점, 자, 이런 대형 유통 채널이 이런 각종 규제로 인해서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좀 더 강화해서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고 그리고 출점을 제한하고 영업시간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법률안이 한 32개 정도 발의가 됐습니다. 결국 계류되다가 이제 그 국회가 이제 21대로 넘어가면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이 법률안들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지금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이제 영업 제한 시간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개정안 내용입니다. 현재의 어떤 대형마트를 좀 더 의무 휴업일을 늘리고 영업 시간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 큰 반발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아울렛이죠. 이런 복합 쇼핑몰, 서울에 있는 코엑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복합 쇼핑몰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공항 면세점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진입 제한 구역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 1km에서 반경 2km로 확대해야 된다. 서울에서는 현 1km만 원을 그려도 더 이상 대형마트가 진입할 공간이 없습니다. 저 도봉산 끝자락 정도 가면은 조금 있고요. 전부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입점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2km로 더 확대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대형마트는 더 이상 수도권 내에서는 입점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점 절차를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으로서 현재는 영업 전에 바로 영업 직전에 이제 상권 영향 평가서나 지역 협력 계획서를 이제 지자체장에 제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업 전에서 앞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기 이전에 건물 올리기 전에 그때 이미 이와 같은 지자체장의 어떤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제도를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 그래 지자체장이 대규모 점포 영업을 허가할 수 있는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넘겼습니다. 크게 이와 같은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아마 유사한 내용으로 제안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중요한 어떤 문제점을 한 4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허가제로 변경할 때는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애초 등록제에서 애초 허가제로 운영을 하다가 97년도인가 이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허가제로 되돌리자는 건데 행정작용으로서의 허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특정 요인이 있는 경우 이걸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허가입니다. 자, 유통산업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각종 법이라든지 유통 정책을 수립을 해나가는 이 와중에 대형 유통업체 입점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법이라든지 각종 정책과 모순되는 그와 같은 취지가 아닌가.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 대법원에서 이제 그 영업 제한과 관련해서 밝힌 그런 판시 내용을 분석해봐도 이것은 사업자의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분석을 하지 않아도 아마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문이 닫혀서 바로 전통시장으로 가는 소비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그리고 골목 상권 중소 유통업을 보호한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이런 규제들이 지금 계속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이제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종 대법원에서는 위헌이 아니다, 합법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상 영업의 자유, 소비자 선택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전제가 최소한의 제한이다라는 겁니다. 심야 시간대 한 10시간 정도, 소비자들의 방문 빈도가 낮은 시간대 제한하는 거, 그리고 월 2회 정도 제한하는 것은 어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분명히 위헌 소지가 다시 한번 그 논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자료는 아까 전에 앞에 한번 나왔던 자료인데 지금 현 정책은 유통시장 환경 변화와 전혀 맞지 않는 그와 같은 입법 시도다. 자,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국회 모 의원께서는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도 지금 영업시간 규제해야 된다. 자,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지금 갖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그 외국의 대형 온라인 업체와 경쟁해야 되는 국내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적절한 규제인가?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생각하고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유통시장 환경 변화와 이제 그 현행 규제 간의 괴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현행 유통 규제 체계는 아주 심각하게 대형 유통업체, 대규모 점포와 골목 상권, 중소상인 간의 갈등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유통정책을 수립할 때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 간의 갈등이 아니라 유통업체와 소비자 간의 관계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은 사실상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오프라인 대형 업체들은 거의 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롯데 쇼핑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개 점포를, 롯데마트죠, 700개 점포를 앞으로 5년간 200개를 폐점을 하겠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 삐에로 쇼핑 다 폐점을 해버렸죠. 자, 지금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규제 방향은 더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전혀 유통 현실을, 시장의 어떤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후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통 관련 법제들의 1조 입법 취지를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입니다. 자, 유통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생산자, 중간 도매상, 소매상, 그리고 마지막에 소비자까지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봅니다. 자, 그 중간에 큰 댐과 같은 장벽을 만들었을 때 당연히 자연적으로 흐르던 물이 고이거나 역류하거나 다른 데로 흘러버리겠죠. 소비자들한테 순탄하게 흘러가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없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 온라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백화점,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은 유통 채널이기 때문에 점점 쇠퇴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국내 유통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적어도 외국 선진국가의 규제 수준은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영국, 프랑스,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 과거에 90년대는 규제를 굉장히 강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규제를 완화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밑에서 지금 규제를 과거에 좀 완화했던 부분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규제를 점점 더 강화해 가겠다. 자, 이런 유통 선진국들과 거의 반대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 선진국들의 유통 정책이 완화된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들의 후생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겠다. 자, 최소한의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의무 휴업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최소한의 제한이고 소비자 보호가 첫 번째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국의 어떤 유통 규제 완화에 관해서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규제 수준을 외국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외국 특히 그 온라인 플랫폼 유통업체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내 유통업체에 대한 어떤 규제가 점차 강화가 되는 경우에는 국내 토종 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기가 있다. 자,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유통정책의 방향은 소비자 후생을 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주 정밀하게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아주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사과를 아주 가늘게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굵기로 슬라이스를 낸다 하더라도 분명히 양면은 존재합니다. 자,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책은 사실상 이상에 불과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을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0년 전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서울에 처음으로 택시라는 운송사업자가 이제 영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인력거꾼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자, 한 100년 전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뀌었죠. 자,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것이 양쪽의 균형점을 찾아서 어느 지점에서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자, 소비자의 선택권, 자, 소비자의 후생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이유는 소비자가 외면하는 유통시장은 살아남을 수 없다.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상일 교수님 감사합니다.